결혼하고 나서도 재테크나 투자 같은 건 거의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거죠? 전혀 없었어요. 그냥 저는 해외여행을 가고 또 호캉스를 가고 막 하다 보니까 남편이 받아오는 월급을 그냥 다 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성수기 때는 거의 300만 원 정도 되고 이제 비수기 때는 한 250. 공부 시작하고 얼마 만에 만들어낸 거죠? 7개월입니다. 7개월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크 초대석의 송사무장입니다. 평범하게 살다가 인생 역전한 스토리는 항상 귀감이 됩니다. 오늘도 정말 거창하게 성공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평범한 주부, 살림과 육아만 하던 주부에서 사업가, 그 다음에 월세 받는 건물주로 거듭나고 있는 스테디 릴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행크에 들어온 지 1년 정도 된 스테디 릴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밖에 안 된 분을 처음으로 모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는 1년 후에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좋은 영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범한 30대 주부 소액으로 매월 250만원 월세를 받고 있는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소개에 앞서 스테디 릴리님을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가야금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20년 넘게 가야금만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가야금만 하다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신혼여행이 처음 이제 해외여행이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여름, 겨울이 되면은 남편이 이제 해외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저렇게 해외여행을 가고 또 호캉스를 가고 막 하다 보니까 인생이 즐겁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재테크나 투자 같은 건 거의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거죠?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받아오는 월급을 그냥 다 생활비로 다 쓴 거예요. 제가 잠깐 친정집에 있었는데 저희 형부가 저를 이렇게 불러서 앉혀서 자기 얘기를 좀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형부가 나는 부동산 공부를 행크라는 데서 하고 있어. 이 책을 읽어봐. 이 책을 읽어보면은 처제의 생각도 바뀔 거야. 그냥 그 전까지 저는 남편 월급으로 살면 되는데 왜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형부가 주신 책이 엑시트 책이었어요. 엑시트 책이었어요? 좋은 형부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언니의 부부가 바뀌었다는데 한번 나도 읽어봐야겠다 하고서 읽었는데 좀 충격을 받았어요. 책을 읽고 나서 안 되겠다. 진짜 해야겠다. 정말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남편한테 갔죠. 가서 나 부동산 공부해야겠다. 남편이랑 저랑 결론적으로 원하는 건 우리 가족 행복 아니냐. 그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해서 나는 부동산 공부를 해야겠다. 어쨌든 옆에 좋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성공사를 봤기 때문에 쉽게 빠른 타이밍에 결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가장 처음 들었던 수업이 어떤 거였어요? 가장 처음에 들었던 수업이 엑시트 클래스인데요. 이것도 형부한테 문자가 왔어요. 처제, 지금 알람 신청해.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뭐 신청을 해요? 했더니 스터디 이제 곧 시작할 거야. 처제는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 해서 알람 신청하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아 진짜요? 엑시트 클래스 그러면 첫 수업이잖아요. 네. 들어보시니까 어땠어요? 저는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금 현재 돈을 그렇게 벌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엑시트 클래스를 듣는 순간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나 이대로 하면 나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보면 교재에도 정말 열심히 필기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스터디 모임에서 조원분들과 같이 입장하면서 사진 남겨놨는 걸 보면 열심히 정말 진심을 꾹꾹 담아서 간절하게 공부한 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스테디 릴리님께서 처음 상가 투자하신 스토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상가인가요? 상가도 좀 예쁘게 생겼네요. 저는 예쁘다고 하는 게 1층 업종이 꽉 차 있고 공실 현수막이 안 보이면 일단 예뻐 보이는 거리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요. 저 상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상가를 얘기하기 전에 저는 엑시트 스터디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엑시트 스터디에서 상가 투자 특강을 듣게 됩니다. 거기에서 저는 이게 뭐지? 나 약간 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아파트만 생각을 했는데 나도 상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투자에는 순서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 나 상가 투자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근데 점점점 지나갈수록 나 할 수 있겠다. 나 진짜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주, 2주, 3주, 4주가 지나니까 상가 보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4주 만에 첫 상가가 지금 경매가 아니라 일반 매매로 지금 구입하신 거잖아요. 네. 이 몇 층인가요? 6층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1층 아니고 지상층을 매입하신 거잖아요. 그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매입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매수를 했고요. 여기 임차인 월세 얼마 있었나요?
130에 있습니다. 이거를 얼마 사신 거죠? 3억 1,400만 원이요. 일단 시세 조사를 먼저 해봤습니다. 여기 맞은편에 물건이 먼저 나와 있었는데 거기가 3억 2천에 올라와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더 수익률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거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이제 1층부터 위층까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공실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공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맞은편에 있는 건물로 이제 가봤는데 공실이 하나도 없고, 지금 주변에 시세를 조사했을 때 다른 매물보다는 좀 더 저렴한 상태이고 여기 공실이 없어서 지금 이거 매입하게 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입금된 내역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부가세 포함해서 매달 임차인분께서 143만 원씩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상가를 이렇게 한번 투자를 해보시니까 그다음 월세까지 딱 받아보시니까 어땠어요? 가장 먼저 제가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저 월세가 제가 첫 직장에서 받았던 월급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회사를 다니거나 그랬다면 아이들을 케어하지 못하면서 저 월급을 받아가면서 남편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했을 텐데, 저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저 월세가 딱 들어온다. 그쵸. 일을 9시부터 6시까지 해서 받는 월급하고 저건 상가를 이제 사놓는 순간부터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계약을 하는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돈이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상가로 자신감도 생기고 자본주의 시장이 또 새롭게 보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는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남편한테 할 수 있다. 나도 이렇게 작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가 살 때 3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출을 활용을 했지만 어쨌든 3천만 원으로 내 건물주 하나가 되는 거니까 보통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상상인데, 배웠기 때문에 좋은 매물을 찾을 수 있고 내가 싸게 사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정말 안정적으로 현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투자를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소액이네요. 2,500만 원으로 이번에는 또 사업에 도전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가장 작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무인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집에서 좀 가까운 지역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아이들 학교 갔을 때 제가 매장에 가서 관리할 수 있는 거리로 이제 알아봤는데, 마침 저희 집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매장이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수를 했거든요. 기존에 다 세팅이 되어 있는 매물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인 아이스크림이 하고 싶어서 매출도 안 나오는 데를 막 한 건 아니고요. 일단 배우 세대가 적절하게 있고, 그리고 주출 입구에 있고, 그리고 매출도 이만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 망하는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영업이 제대로 돼 있는 곳을 고르는 게 중요한데, 보니까 그래도 싸게 사는 것만 집중하지 않고 권리금을 1,500만 원 주셨네요. 네, 맞아요. 오히려 1,500을 주더라도 영업이 되고 있는 곳을 고르면은 권리금이 없이 내가 0에서 시작하면 0에서부터 매출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권리금이 있는 상태에서는 현재 매출을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빠른 선택이고 스트레스 좀 덜 받고 부담도 덜 할 수 있는 선택이거든요. 대신에 영업이 잘 되는지는 체크를 해야 되는데 현금 흐름이 얼마 나오는 매장이었나요? 현금 흐름이 성수기는 200 정도 나오고 있고, 이제 겨울에도 월세는 충분히 낼 수 있는 만큼의 매장이었습니다. 여기 이거 매출은 뭔가요? 매출은 제가 처음 이제 양수를 한 다음에 나왔던 매출이고요. 953만 원. 1매출 시 이렇게 지키는 거죠. 네, 맞아요. 1매출 괜찮은데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몇 개월 운영해 보셨나요? 지금 총 한 4개월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수기랑 비수기 다 포함해서 순수 평균 이제 100만 원 받고 계십니다. 이게 스테디 릴리님이 공부 시작하고 얼마 만에 만들어낸 거죠? 7개월입니다. 7개월이요? 엄청나게 빠른데요? 7개월 만에 현금 흐름이 얼마 된 거예요? 이제 성수기 때는 거의 300만 원 정도 되고, 이제 비수기 때는 한 250? 이렇게 만들어 가니까 수입을 얼마까지 늘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요? 네. 1,000만 원도 근데 마음 먹은 분은 이룰 수 있는 금액이에요. 내가 500만 원 만들겠다 하면 500만 원만 만들더라고요. 근데 1,000 목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됐고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거는 몇 년 안에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것도 이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성공 완성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당신도 1,000, 2,000, 3,000 벌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평범했던 이런 삶이었지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도 여러분들께 큰
큰 귀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영상을 보고 도전을 해서 또 그 다음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테디릴리님 이렇게 모신 이유는 제가 조언드렸던 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이런 열정도 꺾이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 그 다음에 성과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앞으로 더 성장해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좀 달라 보이고, 원래는 가야금만 엄청 키셨잖아요. 네, 정말 주구장창 가야금만 했었는데요. 제가 1년 만에 이제 법인 대표가 법인 설립하셨어요? 네,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된 것도 이제 상가를 매수하면서 원래 제가 매수하려던 물건 말고 다른 물건이 거래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 매도를 하시는 분께서 개인이셨었는데 끝까지 고민을 하시다가 안 파시더라고요. 양도세 그래요? 때문에. 양도세. 그래서 그날 바로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법인 설립하고 또 그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무인 창업을 하나씩 더 늘려가려고 무인 하는데요. 창업을 네, 하나씩? 맞습니다. 네. 제가 권리금을 1,500만 원 주고서 지금 무인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 돈 없이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내 돈 없이. 내 돈 없이 제가 행크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얻는 정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원금으로 무인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걸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 대표일 때는 적재자금 대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또 다른 무인 2호점을 할까. 또 무인 1호점이 지금 운영을 해보고 괜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쨌든 무인 판매점도 늘려가면 어쨌든 상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가 주특기로 잘 활용하신다고 하면 법인도 만들어 두셨으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아직도 본인 초보라고 생각하시죠? 그럼요. 저는 아직 초보고 초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자신감이 붙었을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은 초보라고 생각하지만 상가도 샀고 사업장도 하나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이거를 꿈꾸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행크에 들어와서 이루고 싶었던 꿈은 소소하게 남편한테 마음의 여유를 주고 싶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주고 싶어서 제가 선택한 거는 현금 흐름이었고요. 지금 제 꿈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했다면은 여러분들도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꿈을 이루기 가장 좋은 시간은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닌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길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길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도전을 했을 때 또 다른 세상도 만나고 평생 또 갇히지 않고 세상을 넓게 보면서 꿈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테디릴리님도 좋은 모델이 됐다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성과 이룬 모습 여러분들께 좋은 귀감이 됐으면 좋겠고, 2025년도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인지 그려보시고 그 꿈을 모두 이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시간 큰 도움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